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승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사실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제 의원이 처음 됐을 때 많은 이제 생각이나 다짐 같은 것들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1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초심을 다시 한번 잃지 말아야겠다. 1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이제 의회 이제 회기를 다 소화를 한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심의, 추경까지 다 그런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초심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김포와 서울시가 이제 업무 협약을 이제 5호선 관련해서 맺게 됐는데 주요 골자가 그 안에 이제 건폐장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주민들께서 많이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서구에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습니다. 규모도 이제 전 세계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고요. 근 30년 동안 이제 매립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립지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매립지 인접에 대한 피해를 이제 보고 계시고, 또 매립지 인접하지 않더라도 검단 지역에 있는 신도시를 포함한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드림로가 있기 때문에 그 드림로로 이제 매립지로 오가는 대형 차량들이 오가기 때문에 비산 먼지부터 다양한 간접 피해를 또 이제 입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 지하철의 협의 대상이 건폐장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10중 8구 그 건폐장의 위치가 김포에 위치하더라도 제4 매립지에 있는 곳에 위치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그 건폐장을 오가는 차량들은 또 드림로로 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또한 어쨌든 5호선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제 검단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당시 협약에 빠져있던 인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4차 초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그 5호선이라는 것은 지자체 간 협의 조건을 단서 조항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관계에 속해 있는 인천시 서구가 빠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역시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분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결의안에 담갔던 것들은 일단은 그 건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5호선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 피해를 받았던 서구 주민한테 교통에 대해서만큼은 중앙에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취지로 결의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신도시라는 것들이 검단 신도시가 이제 2기 신도시인데, 그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는 서울대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켜서 집값도 안정화하고 인구도 이제 분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사실 이 도시가 출범이 됐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검단 신도시지만 어쨌든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조성에 들어가가지고 불과 2년 만에 이제 6만 명 가까이 거주하는 이제 도시로 돼버렸습니다. 인구의 유입 속도도 상당하고. 그랬을 때는 사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민의 발휘되고 신경과 같은 것인데, 신도시가 조성이 된 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채워넣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그거에 대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신도시 계신 분들의 많은 수가 서울로 이제 출퇴근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 집값의 요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이제 신도시를 택해서 당연히 교통에 대한 편익도 느리고 이제 서울에 대한 접근성도 좋다라는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사실 지금 신도시에 있는 광역 도로 역시도 아직 개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광역 버스 같은 경우도 그것과 물려서 시민들의 발휘되는 순환이 분명한데, 신도시 계획보다 점점 뒤떨어져 있는 교통 계획 때문에 그런 내용을 또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체육 대회 같은 것들이 열렸을 때 이제 항상 이제 개회식 때 인사를 가게 됩니다. 한번 갔을 때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다니시는데 어머님과 아들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시는데 탈의실을 한번 가봤더니 그분들을 위한 탈의실은 없더라고요. 사실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탈의실이 아니라 가족 화장실이라고 이름이 불릴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이 이제 동반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의 사례를 이제 찾아봐도 경기도 말고는 이제 그거를 조례를 진행한 곳이 없더라고요. 적어도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들까지 물론 다 강제로 이제 그런 탈의실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문제보다는 공간의 문제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강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신규로 이제 지어지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동반 탈의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족 탈의실이라고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화장실처럼 그런 거만큼은 꼭 좀 챙기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좀 조례에 담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골자는 그 안에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신규 취득하는 체육 시설에는 장애인 탈의실, 동반 탈의실을 의무로 설치함에 따라서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이제 체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지역구는 도농 복합 지역으로 좀 다양한 이제 현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 중에 대다수가 이제 신도시에서 나오는 민원인데요.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신경을 쓸 것이고요. 무엇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시과 신도시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의원이라는 역할이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예산을 심의하고 이제 그런 권한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과 행정을 보고 있는 집행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교 역할을 앞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